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는 내가 규칙이고 내가 기준이야. 함부로 끼어들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런 말씀은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할 말이 닥쳐. 너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조용히나 해. 숨이 턱 막혀버린 순간이었다. 강당 앞으로 설치된 긴 테이블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십 개의 취재용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행사에 초청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가득 찬 이곳. 보통 이런 대규모 포럼은 격조 있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게 관례였는데 이날은 시작부터 살벌한 분위기로 흘렀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한 남성, 바로 축구 스타 손흥민, 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자라 자칭하는 이 남성, 이름은 박도현, 행사 기획팀장이자 패널 토론의 공식 진행자였다. 그런데 그는 회의장 전체의 시선을 완전히 장악한 채 오직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거칠고 예민하게 굴었다. 뭐가 잘못된 거지? 강당 뒤편에 앉아 있던 몇몇 방청객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분위기가 왜 이래? 설마 저 사람 손흥민 선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슬쩍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도 보였다. 작은 화면 속에서 확대되어 비치는 박도현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흥민은 겸연쩍게 웃음을 지으려다 결국 미소도 짓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건 좀 이상하잖아.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까? 글쎄, 오늘이 특별히 이상한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넘어서 이 대규모 컨퍼런스 홀 안에는 일순간 생생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처럼 다들 어떻게 될지 몰라 눈만 번뜩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지금 방송되고 있다면 놓칠 수 없을 터. 이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유명 컨벤션 센터, 기자들과 방청객,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까지 이어지는 자리였다. 지금부터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은가? 제발 끝까지 지켜봐 달라는 듯 무대 위 인물들의 표정에는 서로 다른 결이 긴장이 흘렀다. 자, 이제 더 지체할 것 없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도현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는 대한민국 스포츠와 세계 확장 전략이라는 포럼 현장입니.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들 아시나요? 콘텐츠의 질과 패널의 균형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하지만 그는 의미심장하게 멈추더니 굳이 손흥민 쪽으로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계속 떠들었다. 패널이 모두 귀중한 분들이지만 진행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 따라서 쓸데없이 시간을 끌거나 인기만 믿고 나서는 행동은 곤란하죠. 홀 여기저기서 또다시 술렁거림이 일었다.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목소리들이 속삭임 속에 섞였다. 무대 뒤편에서는 행사 스태프 몇 명이 우왕좌왕하면서 저마다 통화 중이었다. 관계자님, 지금 현장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명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소개하라고 사전 브리핑 했는데 진행자가 네네 저희도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손흥민이 잠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이어 그는 조심스레 마이크를 당겨 자신에게서 살짝 떨어진 스탠드 위치를 재정비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손흥민이 입을 떼자 마치 그를 무시하듯 박도현은 노골적으로 시선을 외면하고 옆 패널에게 화제를 돌렸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윤국성 스포츠 마케팅 대표님, 이 국제대회 유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의 입이 다시 굳게 닫혔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연예계 인사, 다른 스포츠 스타들, 해외 교류 관계자도 있었는데 몇몇은 아연실색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손흥민 선수 부른 이유가 뭔데 정작 본인 발언은 전혀 안 시키잖아. 저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 여기 와서 단 한마디도 못 해보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계속된다면 분명 이 장면은 방송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가 도대체 왜 저 유명한 손흥민을 패널로 초대해놓고 발언을 막는 거지? 하고 의문을 품게 될 터였다. 마치 조직적으로 그를 의도적으로 패널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답은 알 수 없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 포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겠네요. 한 중계 스태프가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 구석에서 포착되었다. 분명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듯한 예감이 든다니까. 아, 그러고 보니 여기가 아시아 최대 컨퍼런스 센터로 유명한 코스모홀이지. 네, 마습 여긴 좌석만 2,000석이 넘고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엄청 자주 열리는 곳이에요. 무대 아래 몇몇 사람들이 휴식 시간에 나누는 대화였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 언론인, 비즈니스 업계 리더, 그리고 팬들도 초청되어 진행되는 꽤 큰 이벤트였다. 이름부터 화려한 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여러 패널이 초청된 만큼 현장에는 열기가 넘쳐야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전해진 분위기는 으스스할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무대 중앙에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라는 문구가 빛나고 조명은 화려했지만 사회자인 박도현이 점점 더 기묘한 기세로 토론의 흐름을 독점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 오늘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로운 발표자를 소개하며 시작된 두 부 순서. 그런데도 여전히 손흥민은 자기 차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뒤쪽 좌석에서 두 사람이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아니, 방금 사회자가 손흥민 선수 의견은 잠시 후에 듣겠다고만 하고 바로 넘어갔지? 이상하잖아. 그러게, 일부러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진짜 무시하는 거야? 손 선수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이번 포럼 주제가 스포츠 선수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 브랜딩 노하우에 대한 거잖아. 그분은 현장 경험도 많고 팀 내 입지도 최고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거라면 문제가 심각해. 저 사회자 왠지 아까부터 거들먹거리기만 하는 게 너무 신경 쓰여. 웅성웅성 각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도 많았다. SNS를 통해 이미 손흥민 불참 취급 같은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손흥민 패널 무시당함이라는 해시태그도 슬슬 달리는 모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박도현은 마이크를 잡고 또 다른 패널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신기하게도 손흥민만 철저히 건너뛰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곁눈질하고 있던 스태프가 참다 못해 슬쩍 귓속말했다. 팀장님, 너무 한쪽으로만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포럼은 각 패널들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다루기로 약속했잖아요. 닥쳐. 어디서 훈수질이야. 네가 나보다 직급이 높아? 박도현은 노골적으로 면박을 줬다. 이건 이미 기획된 순서야.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부각하고 싶은 거고 괜한 스타 마케팅에 끌려다닐 생각 없어. 손흥민은 이미 대단한 스타잖아. 굳이 또 발언할 필요 있나? 듣고 싶다면 팬들이나 SNS로 듣지. 이 대화를 엿들은 다른 스태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저걸 그대로 중계로 송출한다면 이미 폭풍이 몰아칠 거야. 팀장님은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저러시는 건가? 말씀드릴 기회. 혹시 지금도 안 될까요? 손흥민이 다시 용기 내어 조용히 물었다. 아까부터 그는 기회를 달라고 손을 들고도 몇 차례 무시를 당했다. 주위 패널도 곤란한지 시선을 교환했다. 그러자 박도현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개인 플레이 그만하라고. 좀 기다려. 넌 이미 유명하니까 괜찮잖아. 하고 냉소를 흘렸다. 곁에 앉아있던 윤국성 대표가 기가 막혀서 작게 탄식했다. 손 선수 혹시라도 기분 상하지 마세. 제가 봐도 진행이 뭔가 이상해요. 아닙니 저야 뭐 이런 일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요. 손흥민이 살짝 웃으려 했으나 마음이 복잡해 보였다. 옆 테이블에 있던 통역 담당자가 살짝 영어로 중얼거렸다. This is ridiculous. They invited him for a reason. 그러자 주변 외국인 참관객들도 웅성거리며 왜 그가 말하지 않는가 하고 지켜봤다. 이때 무대 아래쪽에서 어떤 관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손흥민 선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
이 글로벌 전략에서 실제 현장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박도연이 곧장 인상을 쓰며 죄송하지만 현재 플로어 질문 시간은 아니고요. 패널 중에서도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 관객은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다. 보세요. 오늘 주제가 해외 무대 진출, 그리고 스타 선수들의 글로벌 파급력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손 선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박도연의 눈에 불쾌감이 어린 게 확실했다. 그는 질색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이보세요. 행사 진행은 제가 합니 관객이 행사 진행을 간섭하시면 곤란하죠. 아직 순서가 안 왔으니 함부로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당이 싸늘해졌다. 영상으로 송출되는 화면에도 이 장면이 고스란히 잡히고 있었고 SNS는 더 빠르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곧 심각해지겠는데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문득 다른 곳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유명 인사가 조심스럽게 무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지난 세션에서 게스트로 참여했던 전직 국가대표 농구 선수 이지훈이었다. 그는 행사 본부석 스태프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중간에 뭔가 조율할 수 있나요? 스태프가 난감해했다. 저희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너무 강경하세 손 선수도 뭐라 말을 하려다가 매번 제지당하니 저희로서는 답답합니다. 이지훈이 살짝 한숨을 쉬며 답했다. 나도 공개적으로 개입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침묵이 더 안 좋겠어요. 일단 지켜보다가 정말 위험해지면 제가 뭔가 말이라도 해야겠네요. 그 사이 행사 2부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 A그룹 담당자인 박민영 차장님, 스포츠 중계권 확보 전략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박도연의 계속된 진행에 일부 패널과 관객들은 숨죽여 지켜봤다. 손흥민은 마이크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저는요, 최근 해외 리그 중계권 협상에서 박민영 차장이 한창 이야기하는데도 시선은 온통 손흥민 쪽으로 쏠렸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 휴대폰으로 큰 소리를 냈다. 트위터에 벌써 해시태그가 5만 건이 넘게 달렸어요. 손흥민 발언 막힘이라고. 야, 이거 실시간 화제 1위예요. 박도연이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지금 행사 집중 안 하고 휴대폰으로 SNS나 하는 사람은 나가주세요. 이건 공식 포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면 곤란하거든요. 그의 과한 반응에 더욱 술렁임이 커졌다. 그러자 이지훈이 결심한 듯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도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안 됩니 패널이 아니신데 뭘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이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미 일부 때 발표를 마친 게스트이긴 하지만 지금 이 토론의 본래 취지와 아주 어긋난 진행이 벌어지고 있어 차마 그냥 볼 수 없어서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라는 목소리들도 터져나왔다. 박도연이 씩씩거리며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이 무대는 공연장이 아니라 토론 자리임니 혼선을 일으키지 말아주시죠. 필요한 말만 하세요. 이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왜 특정 패널인 손흥민 선수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뿐 아니라 실제 유럽 무대에서 오래 활약해온 선수이니 오늘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기회를 전혀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손흥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 저도 계속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뭔가 절차상이라든가 순서상의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박도연이 느닷없이 날선 목소리로 받아쳤다. 손 선수, 무슨 문제인가요? 나는 단지 순서대로 하고 있었을 뿐입니. 그리고 워낙 유명하시니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모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다들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살짝 쥐었다. 만약 그렇다면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일부부터 쭉 사실 아무런 질문도 안 주시고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셨나 본데. 아님니 이제 말씀하시죠. 단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냉소가 담긴 목소리였다. 이를 지켜본 방청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시간은 많이 준 다른 패널들도 있었으면서 하고 투덜댔다. 그래도 손흥민은 굳은 의지를 담은 눈빛을 띠며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갔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한국 축구 선수로서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어. 왔습. 그런데 이렇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박도현이 비꼬듯 하고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네, 그래서 하실 말씀은? 잠시 머뭇거리던 손흥민이 천천히 말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의제는 미래를 향해 국내 스포츠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해외 시장과의 협업입니. 그런데 패널 중에는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저밖에 없고, 저 역시 직접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죠. 제가 영국에서 뛰면서 느낀 리그 문화나 선수 생활 노하우, 또 K스포츠가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점 등. 하지만 오늘 진행 방식은 균형을 맞추기보다 특정 사람만 반복해서 발언 기회를 얻는 양상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바로 끼어들었다. 그거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선 그분들이 준비한 자료가 많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방대하니까. 그리고 손 선수는 굳이 손흥민은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유명세만 믿고 싶지 않습. 하지만 균형 있는 토론이라는 게 꼭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시간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스타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국 스포츠계에 필요한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주제에 맞춰 저마다 전문성이 다르니 공정하게 발언 기회를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좌중은 숨죽인 차에 듣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어떤 반응을 받을지 지켜보는 눈치였다. 박도현이 또다시 개입했다. 말은 참 좋네요. 그런데 손 선수, 지금 충분히 발언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됐죠?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지훈이 나섰다.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간을 그렇게 자르시면 곤란합니. 다른 패널 분들은 충분히 긴 시간을 드렸잖아요. 앵크라엑시 박도현이 눈살을 더욱 찌푸렸다. 이보세요. 제가 사회자입니. 사회자에게는 진행 권한이 있고 전체 흐름을 조정할 책임이 있어요. 내 판단이 곧 이 포럼의 공식 방침입니다. 이 말에 좌중이 한 번 더 출렁였다. 저건 그냥 권력 남용이잖아. 세상에 저런 진행자를 처음 본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어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라면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점을 짧게라도 마무리해야겠습. 오늘 이런 분위기를 보고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습. 특히 이미 유명하니 발언이 필요 없다는 식의 암묵적인 태도. 그리고 회의 주제와 맞지 않는 차별적 진행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스포츠와 부합하는 걸까 의문입니. 스포츠 정신이란 것은 결국 공정함과 협업,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박도현이 극도로 불쾌하다는 듯 시선을 거칠게 돌렸다. 되습 긴 말 필요 없고 앞으로 발표자들은 순서대로 말씀하십시오. 손 선수께서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강당이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가 봐도 사회자의 태도가 부자연스럽고 손흥민을 홀대하는 느낌이 역력했다. 행사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아까 벌어진 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바빴다. 와, 이거 문제된다. 손 선수 말이 맞잖아. 발표자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주는 게 맞는데 왜 저 사회자는 저렇게 적대적이지?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나? 아니면 손 선수의 인기가 싫은 걸까? 그렇다기엔 좀 이상해. 스포츠 포럼에서 스타를 부각시키는 게 보통은 이벤트에 도움이 되지 않나?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박도현 팀장이 행사 기획 담당이라 무슨 이유든 자기가 행사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스태프들도 복도를 뛰어다니며 분주했다. 큰일입니. 온라인 반응이 엄청 나빠요. 지금 손 선수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게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기자들도 몰려와 스태프들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었다. 이거 혹시 의도된 연출인가요?
손흥민 선수와 다툼이 있었나요? 스태프들은 땀을 흘리며 둘러댔다. 아, 전혀 그런 건 아닙니? 그냥 진행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고 잠시 후에 조정하겠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조용히 무대 뒤쪽 대기실에 있었다 전화기를 쥐고 메신저 알림들을 확인하는데 지인과 가족 그리고 에이전트까지 지금 온라인 반응이 심각하다.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다. 이지훈이 그를 찾아왔다. 손 선수, 혹시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런 자리에서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 저는 사실 이 행사에서 제가 가진 경험과 생각을 솔직히 나누고 싶었어요. 국내 스포츠 후배들에게도 이 분야 종사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무시당하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태도를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오늘 그냥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잘못된 건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대립각이 세져서 행사가 아예 무산되지 않게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손 선수, 혹시 2부 끝나고 마지막 세션에서 특별히 또 발언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합니? 사회자하고는 아직 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상부 측에서 손 선수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 네. 알겠습. 혹시 다시 발언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스태프는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박 팀장님은 자기 뜻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래도 상부 압박이 세서 함부로 막진 못할 거예요. 이지훈이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단 기회가 생기면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하세 더 이상 불공정한 배제는 없어야죠. 많은 관중과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 반드시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손흥민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포츠계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공정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휴식 후 다시 무대로 돌아온 박도연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모습이었다. 이런저런 항의가 들어온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권위적 태도를 내려놓지 못했다. 네, 여러분. 2부 마지막 섹션 토론 시간입니? 시간이 많이 없으니 중요한 발언 위주로만 간결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만지작거리자 박도연은 교묘히 눈을 흘겼다. 그러고선 자, 먼저 우리 대기업 스포츠 지원팀에서 오신 강명식 이사님, 해외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 요소를 말씀해 주시죠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러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강명식 이사는 마이크를 받으며 곧바로 손흥민을 향했다. 사실 제가 하기보다 손흥민 선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 손 선수, 먼저 발언하셔도 될까요? 강당의 박수가 터졌다. 박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니 지금 순서가 라며 말을 꺼내려 했으나 강 이사가 재차 마이크를 건넸다. 아닙니다. 진행 순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제에 걸맞는 시각을 듣는 게 우선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손 선수의 경험에 비하면 부차적인 부분일 겁니다. 손흥민은 잠시 주저하더니 결국 마이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 제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느낀 건 축구 실력뿐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문화 전반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입니. K리그를 포함한 국내 스포츠가 성장하려면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스포츠 정신, 공정성, 다양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 순간 박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끊으려 했지만 강 이사가 미리 제지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이번 포럼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더라도 중요한 지식을 지니고 있고
어떤 분들은 대중적 지지와 인지도가 높아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죠. 서로 다른 강점을 균형 있게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누군가의 발언을 막거나 혹은 과학의 특권만 주는 식이면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 진정한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려면 성적과 스타성, 지식과 경험 그 모두를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맞아, 그게 맞지. 균형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저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한 명의 패널로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 그런데 계속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솔직히 상당히 서운했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자님께서도 주최 측에서도 앞으로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굳이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가 겪은 서운함과 불공정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나직이 박수를 쳤고 또 누군가는 멋있다 라고 감탄을 내뱉었다. 반면 박도현은 눈에 띄게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씩씩댔다. 네, 손 선수 말씀 잘 들었습 하지만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라면 개인적으로 주최 측에 말씀하시지 굳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러자 손흥민이 차분히 답했다. 오늘 이 자리가 공개 포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스포츠계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공정과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졌다. 이제 누가 봐도 손흥민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었다. 박도현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옆에서 스태프가 귓속말을 전하자 입을 다물었다. 분명 더 이상 무리하게 막지 말라는 상부의 강력한 지시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박도현은 휴식 시간 이후로 더욱 예민해져 있었고 지금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균형과 공정성을 강조해 자신을 비판한 셈이라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종합 토론 세션에서 그는 더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좋습, 그럼 이제 패널분들 간의 자유 토론을 해보죠. 다만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방만하게 쓸 수는 없습. 해당 분야에서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곧 손흥민의 전문성은 축구 선수일 뿐이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었다. 그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또 시작이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강 이사가 나섰다. 사회자님, 이제 그만하시죠. 손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해외 무대 경험과 브랜드 파워에 관해서 이 자리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입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요. 박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높였다. 저도 압니다. 다만 이 행사는 축구만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 여러 종목, 여러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발언 기회를 주다 보면 정작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옆에서 윤국성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사회자님, 지금 1부와 2부 거의 전체 시간을 두세 분에게만 몰아주셨고 정작 손 선수는 이제서야 몇 마디 했습. 이걸 과도한 기회라고 하기는 어렵죠. 누가 과도하다고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명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도현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는 듯했다. 마이크를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겨냥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유명세만으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닙니. 이번 발표를 위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그가 손에 든 작은 카드와 슬라이드를 보여주려 하자 박도현은 냉소를 지으며 쓸데없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 여기 패널 중에는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 전문가, 재정 전문가도 많습. 굳이 해외 리그 뛴 경험 하나로 이 포럼 전체를 휘어잡을 권리는 없죠. 라고 말했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말이 심한데 저건 그냥 개인 감정이지 하는 비난이 터졌다. 손흥민은 순간 들끓는 감정을 애써 누르고 침착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모든 선수가 단지 자신만 돋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
저 역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협력하고 한국 스포츠 전반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죠. 저는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 다 같이 발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럼에서 그 발전 방향을 논의하려는데 왜 자꾸 제 발언을 꺾으시려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 서운함을 넘어서 균형 잡힌 회의 운영과는 거리가 멉니. 제가 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제 전문성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가요?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손 선수 확실히 말 잘하네. 역시 프로페셔널. 박도현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더니 거의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제가 뭘 어쨌다고 개인적인 감정이라니. 이봐요, 손흥민 씨. 당신이 여기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행사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태가 급격히 폭발 직전까지 이르자 강당 여기저기에선 진정하세요. 이러다 행사 무산되겠어요. 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인물이 무대로 빠르게 올라왔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인물은 바로 행사 주최 측의 상무이자 박도연의 직속 상사인 서정인 상무였다. 서정인 상무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행사 진행에 혼선이 있는 듯하여 지금부터 제가 직접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연이 흥분한 얼굴로 상무님, 이건 제 행사입니다. 제 기획이고요. 하고 항변했으나 서정인 상무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 이미 전체 분위기도 악화했고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 빠르게 수습해야 해요. 그리고 곧장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손 선수 그리고 다른 패널님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지금부터 제가 공정하게 남은 시간을 분배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정인 상무를 노려봤다. 아니 상무님 저를 이렇게 모욕하시는 겁니까? 사회자로서 책임감 있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셨잖아요.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행사 취지와 참석자들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 박 팀장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죠. 박도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정인 상무가 단호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곧이어 서정인 상무의 진행 아래 자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마치 괴로운 속박에서 풀려난 듯 패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로 자신이 준비해 온 자료를 짧게 소개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한 팬들과의 소통 방식, 또 국내 리그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를 정리해 봤습.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아이디어고 실제 적용을 위해선 전문가분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윤욱성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꼭 같이 의논해 보고 싶네요. 해외 시장에선 SNS나 구단 이벤트 프로모션이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도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화답했다. 이지훈도 거들었다. 농구 쪽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습. 해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돌아올 때 단순히 해외파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공유해서 국내 스포츠의 저변을 넓혀왔죠. 이처럼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무엇보다 모두가 느꼈다. 애초에 이런 내용이 포럼의 본질 아니었나. 시간이 흘러 종합 토론을 마무리할 때쯤 서정인 상무가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남았습. 혹시 방청객 중에서 손흥민 선수나 다른 패널 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손이 번쩍 들렸다. 국제 스포츠 저널리스트, 대학생, 일반 팬,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이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제야 진정한 토론회다운 열기가 되살아났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산업 관련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입니. 손흥민 선수께서 아까 강조하신 공정성과 균형 문제를 더 들어보고 싶습. 선수 생활 중에 그런 가치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한국 스포츠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손흥민이 잠깐 미소 지었다. 저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매번 경기장에서나 사생활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려 노력합니. 그리고 스태프, 동료 선수, 코치, 팬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팀은 더 강해지더라고요. 한국 스포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 어느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골고루 의견을 낼 수 있어야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년 남성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손흥민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다. 그리고 다른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다. 이제야 행사의 본래 목표였던 글로벌 스포츠 발전 전략이 온전히 다뤄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패널 토론이 끝나고 폐회식으로 넘어가기 직전 박도현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눈빛이 예전처럼 싸늘하진 않았다. 오히려 살짝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주변 스태프들이 팀장님, 아직도 뭔가 하시려는 건가요? 라고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또 무슨 갈등을 일으키려는 건가? 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박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마이크를 가슴께에 붙들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진행을 맡았던 박도현입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고 또 제가 예상치 못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바람에 행사 분위기를 해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박도현이 사과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사실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대기업이나 스포츠 행정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 그분들이 가지는 권력과 자금이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의 큰 토대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미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 하지만 그것이 제가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커지면서 제가 내면의 경쟁심 혹은 편견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뒤에서 오 하고 탄성을 흘렸다. 박도현은 이어서 말했다. 제 경솔함으로 인해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칠 뻔했습. 특히 손흥민 선수께 아주 죄송합니.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손 선수가 실제 해외 무대에서 쌓은 성과와 경험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습. 그런데 제 자격지심과 판단착오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팀장으로서 그리고 본 행사의 사회자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박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야 뭐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한 부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사과해 주시니 감사합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또 압박이 컸을 테죠. 하고 많이 당황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건 명백하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 손 선수와 다른 패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이런 포럼을 진행할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반드시 오늘의 교훈을 살려서 균형 있고 공정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박도현의 말이 끝나자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순간 차분해졌다. 무사람들은 그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곧 장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가볍게 박도현 쪽으로 몸을 숙여 보였다. 저도 감사드립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지훈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결국엔 좋은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박 팀장님도 손 선수도 멋지십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이날 행사에서의 갈등은 공식적으로 해소되어 가는 듯 했다. 폐회식이 끝나고 주최 측에서는 곧바로 간단한 사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내놓았다. 근본 포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패널 섭외와 진행 방식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모든 패널이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공식 규정을 두겠다라는 발표도 곁들여졌다. 장내 방송을 통해 곧 행사장을 정리하겠습, 퇴장 시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관리 측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한 건 괜찮은 것 같다. 확실히 손 선수가 결정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주최 측과 사회자가 반성하면서 변화가 생긴 거지. 맞아. 오히려 이 사건이 공정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손흥민 역시 주변 팬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주고받았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고, 저도 놀랐습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들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 제 바람은 이 사건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다. 손 선수, 혹시 앞으로 국내 스포츠계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물론입니. 지금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더 많은 의견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간다면 우리나라 스포츠 전체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설 거라 믿습. 그리고 오늘처럼 해외 경력자의 경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레 국내 리그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할 테니까요. 조명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SNS 실시간 방송을 하던 이들은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손 선수 항상 응원해요. 라며 환호했다. 한편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박도현이 다가와 작게 말을 건넸다. 저 정말 감사합니. 제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았는데도 당신이 이렇게 멋있게 대처해 주셔서요.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손흥민이 싱긋 웃었다. 아닙니. 저도 사람이라 속상했지만 팀장님께서 직접 사과해 주시고 또 행사 마무리까지 신경 쓰셨잖아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 제 경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스태프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놀랍네요. 오늘 처음엔 이렇게 대치가 심했는데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협력할 수도 있겠어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도 이번 계기로 완전히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 늘 내가 주최 측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겨왔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앞으로는 꼭 패널분들 그리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면서 행사를 이끌겠습니다. 멋지십니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형 컨퍼런스 홀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무리 인사가 오갔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귀가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번 일로 체감하는 게 많았다며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후속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손흥민의 발표 내용을 흥미롭게 들은 몇몇 기업 담당자들은 직접 팀 운영이나 마케팅 콜라보를 진행해 보고 싶다며 의욕을 불태웠다. 이번 해프닝이 오히려 다들 협력하고 변화하려는 계기가 됐네요. SNS에는 박 팀장 사건으로 난리지만 동시에 손흥민이야말로 진정한 프로라는 평가도 많아요. 한 스태프가 중얼거렸다. 이지훈이 옆에서 웃으며 받아쳤다. 그러게요. 박 팀장님도 반성한다니 다행이고 손 선수도 그 상황에서 정말 성숙하게 대처했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분노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런 문화가 자리 잡히면 좋겠습. 공정하게 말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 같이 나서서 바로잡아주고요. 장내를 빠져나오던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발표를 내놓았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를 즉각 반영, 차기 행사부터 모든 패널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패널 등용 지침을 마련했다. 발언 시간 제한과 균형 분배 규칙을 명문화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스타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겠다. 아울러 행사 진행자 선정 시에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확인된 인물을 기용하겠다.
이른바 손흥민 조항으로 불릴 만한 변화였다. 그 자료가 공개되자 대중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 역시 영향력이 엄청나다. 라고 환영했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문서로 남기는 게 정말 실행으로 이어질까? 라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생겨났다. 과거에는 사회자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권위적 태도가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부조리함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대였다. 대형 행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 후 여러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널리 공유했다. 손흥민이 만약 그때 그냥 침묵만 했다면 이번 포럼도 그저 권위적인 진행으로 끝났을 텐데 그가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균형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였다. 손흥민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도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 사실 많은 선수나 관계자들이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서로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또 만약 이런 움직임이 한국 스포츠 전반에 확산된다면 더 많은 후배 선수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팬들과도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대중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행사 하나에서 벌어진 불공정한 상황이 어떻게 폭로되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까지 이어졌는지를 목격한 것이다. 특히 박도연의 사례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아랫사람을 몰아붙이면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모두가 스마트폰 카메라와 SNS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권력 남용은 금세 들통난다. 그의 실책이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공동체적 변화를 자극한 셈이었다. 다시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는 애초에 다른 태도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조금씩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런 그를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아, 팀장님, 혹시 다음 달에 열리는 축구 유소년 지원 프로젝트 행사 아시나요? 제가 봉사활동 겸해서 가볼 예정인데 그쪽도 혹시 회사에서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고 십습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을 계기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둘의 전화 통화에선 이미 화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사적인 협력이 더 확산된다면 한국 스포츠와 사회 문화가 조금씩 더 건강하고 공정해질 테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바라는 미래상이었다. 며칠 후 기자간담회가 작게 열렸다. 손흥민과 주최 측, 그리고 일부 패널과 스태프가 모여 이번 포럼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기자들이 묻자 손흥민이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다. 사실 스포츠든 사회든 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뭔가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하고 발언 기회를 골고루 주어야 하죠. 권위에 눌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유명하다고 특별 대우를 받거나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함니 모두가 협력해야 결과물이 훨씬 좋아지니까요. 그걸 오늘 이 사건으로 많이들 깨달았으면 합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손 선수. 그러면 혹시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목소리를 내실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유명인이라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득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게 발언을 아예 시키지 않는 불합리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저만 특권처럼 치켜 쓰는 것도 원치 않습. 함께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니까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잔한 박수가 터졌다. 그날 오후 행사장 밖을 나오면서 손흥민은 스태프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오늘 인터뷰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 여러모로 꼬일 수 있었던 일인데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스태프 중 한 명이 손 선수 덕분입니 괜히 호되게 당하셨는데도 오히려 차분하고 신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라며 웃었다. 손흥민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다. 하하,
사실 속으로는 좀 화도 났지만 그래도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결국 대화가 모든 걸 푸는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역시 멋있네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잠시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봤다. 여전히 인터넷 곳곳에서 손흥민 포럼 소외 사건이 화제였고, 결국 사회자가 사과하고 주최 측은 새 지침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다. 댓글들을 보니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잘했다며 응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박 팀장도 반성했으니 다행이다라며 너그러운 시선을 보냈다. 물론 일부 악성 댓글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인터뷰 기사 끝에는 이런 문단이 있었다. 스포츠는 단지 경기 기술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치를 상징합니. 유명인도 전문가도 신인도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 손흥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스포츠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건설적인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며 주최 측 역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 오늘의 일은 결코 작은 소동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누군가 이 과정을 보고 더 용기를 내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지. 이윽고 버스에서 내려 집 앞에 도착하자 이지훈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손 선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엔 저랑 농구 이벤트도 같이 해봐요. 응원합니다. 손흥민은 네, 좋아요. 라는 답장과 함께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계속해서 좋은 변화 만들어 갑시다. 공정한 무대에서 만나요. 이 모든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부당하게 무시당하거나 반대로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걸 목격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 때론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거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비슷한 사례가 생긴다면 제발 주저 말고 똑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세.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 한국 스포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이 조금씩 더 공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목소리가 내일의 큰 변화를 이끌지도 모르니까요.